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 놈 잡고 가면 되죠? 아연이요? 코리아 아이언. 이야, 역시 이야. 이름도 코리아잖아. 아. K 증시를 역시 가슴이 웅장해지는 K 네. 국장 최고다. 아우,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장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아연 유증에 대한 불편한 시선, 베인 캐피탈 부담은 덜어주고 개미들 짐은 더 무겁게 2조 5천억 일반 공모 유증 통해서 2조 3천억 차입금 상환. 주주 환원 목적 공개 매수 의미 퇴색됐다. 쓰레기 아니니? 이게 퇴색. 야, 진짜 우와. 대단하다. 그냥 약간 정치권도 기업도 개인 투자자를 개로 보는 거야. 돈으로. 개 돼지로. 응. 이거 어떻게 연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들 다 때려 부수고 그래야지. 어? 혁명가 나섰네. 혁명가 나섰네.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근데 나라건 이건 진짜 뒤집어. 나라건 엎을 시장이건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진짜 개판이에요. 응? 아, 지금 뭐 그것도 그렇잖아. 경영자가, 네. 오너가, 재벌 3, 4세가 사업을 못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잘 태어난 거야. 개판 쳐. 사업 망해. 재벌 망해? 안 망해. 안 망하죠. 3대까지 누가 망해? 안 망해. 주주가 우리가 망해. 지가 망해놓고 뭐 한다? 유증 때려. 지가 잘못했어. 그래놓고 우리가 경영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증. 요즘. 일반 주주 가지고 있는 주주 개판되는 거고 주가 내려가도 눈 하나 깜빡 안 안 한다. 하는 거고. 자, 3시 22분. 오늘 내가 한 놈만 패고 갈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아이고야. 자, 일단은 시장은 코스피가 1% 네. 넘게 떨어집니다. 1.02% 마이너스 2,591. 코스닥이 0.76% 마이너스 738. 장원 본부장님의 시황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이 4,300억 이상 팔아 제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아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야. 자, 장원 본부장님 네. 코멘트 들어본다면 아침에 기사 선정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좀비 기업이랑 뭐 밸류업 개판이다 그런 걸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 정점을 오늘 고려아연이 명확하게 찍어주지 않았는가. 여기 진욱초이님께서 네. 고려 아연 실색. 고려 아연 실색. 코리아 아연 실색.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 밸류업은 거의 뭐 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이 오늘 이 정도면 덜 판 거 아닐까요? 이 사태를 보고도 4천억밖에 안 팔았으면 오늘이 끝이 아니죠. 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죠. 그렇죠. 오늘 다 팔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한가가 안 풀리니까 계속 될 수 있죠. 유증을 진짜 이거 주총에서 뭔가 의결권을 행사를 한 다음에 하게끔 바뀌어야 돼요. 이게 자기네들 막 마음대로 막 다 때려버리니까 오늘 베셀이라는 기업도 갑자기 감자 때려가지고 거래 정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식 수를 진짜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매주 수요일 뭐 그 시간에서도 그렇고 금요일날 시간에 보시면 항상 유상증자로 시간에 하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거의 매주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뭐 소위 말해서 좀 작은 종목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뚜까 맞을 수 있는 거고 이 시가총액이 이거 몇이었죠? 이게 거의 10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랬던 종목에서도 이렇게 2조 5천억 이럴 거면 그냥 싸우질 말지 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 고려아연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종목군들이 좀 탄력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9,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 빠졌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조금씩 더 하방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경영권 분쟁이 있는 쪽은 또 열심히 움직이긴 했는데 이러면 이들도 좀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LG생활건강 뭐 실적 발표하고 뭐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ODM 쪽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쪽에서는 어쨌든
것들은 있었지만 제 한마디도 오늘 막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오전에도 좀 기사를 그쪽으로 들고 온 게 확실히 우리나라를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찾아보자 이런 네. 식으로 좀 그 기사들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사실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 뭐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미국장인 이런 데는 좀 정직하잖아요. 올라갈 만하면 올라가고 가끔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떨어질 때도 타당해요. 아 오케이 요런 정도 실적 안 좋았구나. 오케이 요 정도까지 딱 빠져 거기서 또 안 빠져요. 딱 밸류 좀 잘 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시장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멀었구나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하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저희가 3% 이거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징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정보가 방향성에 있어서 뭐 틀리고 맞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가 맞추려고 나온 건 솔직히 아니니까 틀릴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해요. 근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나 기업에서나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진짜 주주는 안중에도 없고 개인 투자자를 그냥 물로 보는 이런 행태들이 나오면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게 너무 화가 나지. 화가 나지. 그래서 약간 많이 분노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자기들 뭐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치킨값 벌고 소고기값 벌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거를 안중에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는 너무 개무시하는 행태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능욕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채팅창에 너 정치권 나갈래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럴 생각 전혀 없고 이건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 시장이 조금 업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단계 레벨업.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시장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네. 이제 빅텍 실적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향후 다음 주가 슈퍼위크니까 슈퍼위크 동안에 혹시라도 이게 디커플링에 또 빌미가 될까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미국 잘 가는데 한 30% 따라가고 만약에 혹시 쟤네가 고점이라 그래서 한 2% 빠지는데 우린 4% 빠지고 이러면 진짜 뭐 알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처럼 고투가 있긴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는 걸 다 아니까 앞날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그러게요. 이런 판에서 와리를 떼겠다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화가 더 나지. 나는 여기서 당이 거대- 우리나라 당이 2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더 생겼더라고. 원래 하나 더 있었나 봐요. 뭐예요? 아니 뭐 한마디 하셨더라고. 뭐예요? 저 아예 몰라요. 아니 보세요. 그럼. 아, 뭐 알려줘요. 지금 얘기한 거 그거. 뭐예요? 금투세당? 그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또 주장하신 당이 또 있더라고. 난 그래서 당이 세 번째 있는 건 난 잘 몰랐었어요. 제가 투표를 안 하다 보니까 당이 2개인 줄 알았는데 워낙 2개가 워낙 격렬하게 싸워서 2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목소리 내요라고 한마디 하셨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고 상법 개정이 우선이다. 로드윈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일 기본값입니다. 근데 그거로 논하기는 끝났지. 끝났지 뭐. 그것도 해결 안 되는데 뭐. 모르겠다.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 미투.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나 진짜 잘하고 싶고 또 다 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너스 났으면 싶고. 그렇죠,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서 뭐 빅테크고 나발이고 무슨 뭐. 네, 뭐, 얘기했지. 먹히지가 않아. 빅테크 실적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난 진짜 쭉쭉 잘 가는데. 와.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29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뚝심 있게 또 이겨내보고 방향 찾아서 한번 가봅니다.
자, 하창은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땡땡땡 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네. 페퍼민스님께서 땡땡땡 노잼이다. 김민선님께서 땡땡땡. 힘 빠진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반박씨 니 말이 맞음님께서 고려하연 땡, 금투세 땡, 국장은 땡, 땡, 땡. 땡, 땡, 땡. 윤상빈님, 정수환님, 멀티님, 전효민님, 무지개님, 많은 분들이 쭈아니님, 네. 망망망.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약간 뭐 조롱도 섞으면서 한탄도 하면서 오늘은 좀 욕도 재밌게 하면서. 한두 번은 웃게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화나지만 열심히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네. 자, 하창은 본부장님 시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집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는 2,59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한가 낮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등락률은 좀 마이너스로 더 갔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92%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8조 7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얼마 전에 이제 이 거래일 전에 4조 9,600억 정도로 4조 때 들어왔는데 또 내려왔습니다. 4조 6천억, 738포인트. 야, 이건 뭐 거래대금이 그냥 말라버렸네요. 물론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네. 뭐 작년에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최근 상반기 좀 핫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정말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2조, 13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올해.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13조, 12조까지 나왔었던 코스닥이 4조 6천억밖에 없다라는 거는 가볼래야 가보기도 좀 쉽지 않다. 근데 이거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린 걸까요?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수급 분석을 했을 때는 왜냐면 삼성전자에서만 13조, 14조가 나갔는데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퍼져 나갔으면 수급이 잡혀요. 근데 이제 수급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뭐 현대차나 이런 애들은 좀 비슷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한 5천억에서 많아야 5천억 정도 늘어났고 해봐야 2, 3천억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상위가 한 15개가 좀 고정이에요. 그래서 합해봐야 3조, 4조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 10조는 집을 나갔다라는 거죠. 중국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뭐 중국이나 뭐 미국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수급적인 부분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349억 원 팔았는데 프로그램 빗자액이 3,077억 원 나왔습니다. 이거 바스켓에서 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고루고루 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요즘에 뭐 거의 1,000억대 못 넘어가는 거는 거의 뭐 디폴트가 된 것 같죠. 외국인 네. 691억 원, 기관 135억 원, 매도. 선물도 오늘 던졌습니다. 7,800원. 던졌는데 기관 안 빨았죠? 그럼 기관 내일 던질 확률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래도 뭔가 회복을 하려면 네. 뭐 아예 반영이 안 되지는 않아요. 100이면 한 5%는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미장이요? 하고 그렇죠. 미국장이 오늘 또 이제 빅테크 나오니까 거기서 막 엄청 잘 나와가지고 막 신났어요. ADP 고용도 막 갑자기 좋게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그래도 조금은 고기를 좀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뭔가 이제 변화되는 임팩트가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왜냐면 외국인이 샀었던 과거 요소인들은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 명확하게 결판이 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에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중시도 좀 좋지 않았고 전인대가 일단 저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11월 4일부터 하는 건데 거기서 일단은 지금 10조 이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큰 돈이 이제 부양책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 고려하연 때리고 뭐 두산도 오늘 뭐 있었고 뭐 많잖아요. 지금 이 노이즈가 네. 많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이유가 외국인 입장에서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조금은 더 시간의 시계열을 좀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그리고 그게 너무 싫으시면은 뭐 ETF 쪽에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ETF들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단기간에 좀 해지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배당 소득세로 빠지기 때문에 15.4% 생각하셔야 되고 뭐 IS 계좌나 연저펀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건 돈이 좀 묶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잘 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 오프닝 벨 때 오늘 수요일이어서 네네. 함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구글과 AMD의 실적 플러스 고용에 대한 그런 고용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금리 인하 한번 하겠구나.
그쵸? 11월은 확실히. 그런 거를 다 보셨을 텐데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마감까지 오셨을 때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빠질 거 생각했어요. 조금. 장이 조금 빠질 거다. 왜냐 AMD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은 좋았는데 아까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에 칩과 관련된 게 더 따라가고 좀 한 켠에 떨어져 있는 구글은 조금 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AMD가 모르겠어요. 오늘 본장에서도 시간에서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질지 사실은 그렇게 빠질 것만은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럼 시작을 조금 마이너스 시작하겠네. 그렇게만 봤습니다. 그렇게만 봤고 아까 고려한 중간에 보고 뭐 기타 등등 아까 어떤 당 세 번째 당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에이 오늘은 뭐 글렀네 라는 생각을 점심 먹고 이후에 잡았죠. 그래서 뭐 1% 좀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아까 봤을 때 던졌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인사이트 제목은 Make or Break입니다. Make or Break. Make or break. 무슨 말인지 열심히 몰라요? Make or Break. Make or break. 10월의 마지막 날. 네. 라는 노래도 있거든. 그거 알아요.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죠? 오늘의 노래랑 오늘의 상황이랑 딱 맞네. 10월의 마지막 날을. 몰라, 그 노래를 몰라요. 이용이라고 1980년에 나온 노래야. 40년 지난 년인데 어머님이 아실 거야. 근데 그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아닙니다. 내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make or break 한 판 붙는 거지. 날아가든지 아니 꼬꾸라지든지 오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좋은 얘기 나와도 올라갈까 말까인데 네. 센티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분노하잖아. 이거는 진짜. 그냥 뭐 여야 남녀 노소 다 떠나서 이게 뭐냐 약간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센티가 개판이 되면 외국인이 뭐 이런 거 보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있던 나 같아도 외국인도 싫겠다. 나가겠다. 예. 오늘 고려아연 시총이 얼마 날라갔습니까? 한 8조 정도 날라간 것 같네요. 그쵸? 30조였다가 지금 21조 정도가 됐으니까 37에 21. 그렇네. 한 어제가 150만 원이었는데 7조 정도 날라갔네요. 지금 하루아침에. 6만 원. 하루아침도 아니야. 지금 3시간 반 만에 7조 날라갔어. 여기서. 와. 이야. 걔네가 대단하다. 무슨 공시를 잘못하거나 멋있다. 어떤 그 커스터머한테 뭐 계약 받은 게 취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한가 받는 건 뭐 상위 탑 2원에서 나올 수도 있죠. 뭐 10조금 9조금 날아갈 수 있죠. 미국에서 봤을 때 7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질적인 요인이 다른 섹터, 다른 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걔네까지 뭐 8조 날아가도 오른 게 얼만데. 근데 내일도 날아갈까 봐 걱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그럼 섹터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 볼까요? 네. 경영 분쟁이 근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이 와중에도 또 전투민족. 올라가네. 한미. 한미 사이언스. 예림당. 예림당. 예림당 상한가. 상가 갔어요. 와. 근데 이래놓고 쟤네도 뒤통수 치면 어떡해? 그것이 바로 K 국장이다. 스릴 만점에. 저 형 진짜 흑화했다. 아니 어저께 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누가요? 스릴 만점이지. 스릴 교육을 만점. 했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야 몇 번 가면은 무작정 했다간 바보 병신 되겠네라는 생각 받을 수 있을 때 그것도 교육이죠. 그렇게 아프면서 교육을 받는 거지.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완전 그냥 되게 뭐라 그래?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 비판적이 아니라 그냥 물어봐. 체념하는 그런 아.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냥 오케이. 한미 사이언스 예림당 경영권 분쟁은 오늘도 올라갔다. 다른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게임주 조금 뭐 했고요. 아마 내일이 시프트업 대규모 업데이트하는 날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파노 관련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를 뭐 그 종목을 소개드린 건 아니고 좀 대규모 업데이트 할 때마다 좀 자극적인 어떠한 그게 좀 있잖아요. 그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혹시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11월에 지스타가 있습니다. 네. 게임에서 가장 큰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서 게임주들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ASP 소프트가 일단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나머지 부분도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슬슬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거를 가지시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좀 테마적인 흐름이 네. 만들어질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쪽에서는 갈렸죠. 뭐 중국 쪽 LG 생활건강 유통은 박살나고 뭐 이제 CNC나 이런 애들도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주가 위치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기는 했고요.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미장에서도 정말 뭐 시끄러웠는데 오늘 재건주들 날라갔고요. 또 비만 쪽, 뭐 우주항공 쪽도 항공우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움직이고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정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AI 소프트웨어, 게임주, 화장품, 반도체, 재건, 비만, 우주항공.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섹터가 쭉 다 간다기보다는 이 섹터 안에서도 갈려요. 엄청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 맞아. 그러니까 대중 없다는 거야. 아예. 역시 트레이더. 예스. 방향성이 없다. 그냥 종목으로 봐야 된다. 각기 그냥 이거 전투. 같아요. 그죠? 아니 뭐 사야 돼요? 살 게 없어. 아니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안 사면 돼요. 맞아. 안 사고 잠깐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또 마지막 멘트 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돈 번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쟤들은 버는데 왜 나는 왜 못 버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벌려고 애를 쓰다가 더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은 좀 힘듭니다. 이게 전업으로 들어가거나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는 거 남들이 했을 때 쉬워 보이는 거는 그 정말 상대방이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잠깐 관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진짜 네. 뭐 어떻게 건질 게 없네. 그러네요. 네, 오늘 상승했던 저런 테마 그리고 업종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갈렸다.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뭐 조선, 방산, 바이오, 아파트, 금융주인데 뭐 방산은 사실 너무 고가권이다 보니까 뭐 조금 빠졌고요. 얼마나 빠졌어요? 롯템? 뭐 한 2%, 3%. 이건 그냥 쉬어가는 느낌인 그 정도야. 거겠죠? 그렇게까지 그 많이 정도는? 빠지진 않은 걸로 알고 롯템 있는데. 1%, 네, 그러니까 1%. 하나여로 1.4%. 아니, 쉬어가네. 정도야,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이거 떨어지면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팔고 가. LIG 넥슨은 막판에 올랐네. 2시에 1.2%. 올랐어. 2시에 올랐어요? 2시에 올라서 1% 올랐어. 아, 오히려. 역시 로봇 원숭이. 방산이 그나마 살려 그러면 방산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성장성 있지, 수주 있지, 그 다음에 지금 뭐 블록화되는 그런 긴장 고조의 스토리 맞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실적 잘 나오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방산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보면은 막 잡주도 많이 올라오고 테마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BBB, 조선방산, 변압기 이렇게 섹터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쪽을 잘 알아야 지금이 이게 단기적인 눌림인지 그래도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근데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면은 여기가 뭐 분위기 또 하다 보면 또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산업을 정해 놓으시고 그쪽만 좀 패야 뭐라도 알아야 뭔가 대응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엔 뭐다? 내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진득하게 해야 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도 저렇게 있었고. 네. 근데 시장의 질,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들과 이유와 여러 가지 시장의 질을 생각했을 때 오늘 1% 하락 정도면은 선방했다라고 봐도 돼요? 어때요?
근데 이제 이게 선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사실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고요. 맞네. 그 다음에 뭐 미니 선물 자체가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네. 뭐 중국이야 사실 뭐 왔다 갔다 마탱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아직까지 이런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지 아직 오픈이 안 됐잖아요. 뭐 지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얻어맞을 이유가 크게 없음에도 없지. 불구하고 1%가 빠진 거 물론 이제 고려아연이 같은 이제 시가총액 큰 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버틴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얻어맞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좀 오늘 맞았나 약간 이런 느낌인 내가 거죠. 누구지? 여기 네, 약간 어딘지 그런 그 정도. 느낌으로. 고려아연을 만약에 제외한다 그러면 오늘 시총이 7조가 날라갔는데 네. 제외한다고 하면은 대충 몇 퍼센트의 하락률이에요? 그러면 0.5? 한 0.6? 0.6?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김정은 본부장님, 고려아연 정도를 오늘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러면 몇 정도? 계산해 보면 되죠. 지금 보면은 얘가 시가총액이 22조네요. 22조. 그러니까 7조 날라갔어. 6분의 1, 7분의 1인데 이게 30% 빠진 거잖아요. 30%니까 4, 7이 18. 지금 계속 계산하고 계산을 하는 게 7조 맞죠. 날아갔다니까 7조. 그러니까 7조라는 개념에 우리 시가총액 전체가 얼마 정도 돼요? 한 2천조 되나요? 0.3%? 0.2%?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게 7이니까 7이 14, 7하면 3, 7이 21. 0.3%, 0.2%인데 영향이 있네. 0.2에서 0.3 정도 영향이 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얘가 다른 거에 분위기에 영향을 줬겠지. 그게 정량화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천재 동료라고. 암산 천재. 여기서 천냥이님이 야 간단한 것만 물어봐 김준아. 그래 0.2, 0.3으로 결과가 나왔네. 그래도 컴퓨터 정도 빠르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우리가 징징대는 거 살짝 걷어내고 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려아연이 0.3%의 영향이 있었다고 치면 나머지 0.5에서 한 0.7은 어쨌든 오늘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센티적으로 고려아연이 끌고 내려간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면 뭐 더 영향이 파생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마이너스 0.5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여서 0.5가 빠졌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뭐 큰 쇼크가 뭐 없었고. 막 큰 쇼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네네 같고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뭐 다른 해외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몇 천억을 던질 만한 무언가가 뭘까? 북한 리스크? 아니면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으니까? 우리가 다 파병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파병한다고 북한하고 다이다이 붙는 거야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그냥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런 뉴스 나왔죠. 국회에서. 외국인들이 보면 그 민주당에서 그 파병 동의 안 받고 하면 너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파병한다고 누가 얘기했나 보죠. 근데 어제 보면서 뉴스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대한민국 파병하는 거 혹시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저는 어제 들었거든요. 저녁에.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가능성에 살짝 스쳐갔어 머릿속에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뉴스가 나왔길래 이건 뭐야? 그랬더니 분위기를 공식 석상에서 국회에서 좀 그 영향을 줬는가라고 싶었는데 고려아연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그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네요. 센티먼트. 잠깐만요. 제가 팩트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네. 파병에 대한 우리나라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기사 나왔어요. 조금만 더. 더불어민주당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네. 뭐라 그랬는데요? 그분 이름까지 내가 기억 못하는데. 네네. 하여튼 국회 동의 안 받고 아니면 정부가 하여튼 파병을 추진하면은 뭐 어쩌고 그러니까 파병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당연하지.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하지. 근데 그 뉴스가 나온 게 11시인가 11시 10분인가 나왔어요. 오케이. 11시에 야당 쪽에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장관 탄핵하겠다. 뭐 탄핵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파병을 안 해야 되는 쪽. 나토가 안 나서고 미국이 안 나서는데 우리가 왜 파병을 해? 안 하겠죠. 뭔데? 왜 파병을 해? 안 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말 조심 도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파병. 아니. 아니. 왜? 오늘 그래도 고려아연 노이즈를 제거해도 한 0.5% 빠진 거에 네네. 대한.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기사가 정말 헤드라인이 오늘 꽤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왜 제가 꼭 집어서 좀비 기업들 그다음에 뭐 텅 빈 밸류업 지수 이런 기사 타이틀을 들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게 자꾸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 돌아올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고려아연이 시가총액이 높아서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배당 환수 얘기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지. 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보면 참 왜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지 알겠다. 아니 이건 뭐 팩트니까 맞아요.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니,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 뭐 일단 말은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진짜 뜯어보면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정말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파급이 뭐 이제 당장 있을지 없을지는 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좀 덜 빠진 게 과연 그게 그렇게 긍정적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확실히 좀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국장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은 회의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시원하게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네. 사실 좀 비합리적인 상승과 하락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한된 수급이고 사실상 뭐 소액의 자금이 한 번에 훅 들어가면 또 이제 다 좋다고 해서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막 다 단타 들어가고 이런 시장이 좀 돼 있어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 털려요. 왜냐면 거긴 자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웬만한 자본 갖다가는 장난질도 못 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부분에서 오늘은 조금 스트레스나 회의 이제 국장을 좀 떠나고 싶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고려 아연의 개별적인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저런 행태가 맞아. 여기선 만연하구나. 이게 국장이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심지어 그거를 오늘 다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사람은 오늘 한국장 그걸 보면서 플레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유럽하고. 그렇죠. 아시아는 일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메이크 오 브레이크는 아직 시작 안 했다. 심지어 회사 이름 딱 보니까 코리아 징크. 코리아가 붙어 있어. 맞아. 코리아 징크. 그게 고려 고려아연. 아연 징크. 그러니까 코리아는 이렇구나. 알겠습니다. 슈퍼챗 한번 읽고 갈까요? 네. 카비님이 5,000원 뭐라 그러셨나요? 여러분, 미국 시장은 신입니다. 신을 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그 벌로서 국장에는 물리기 등등이 있습니다. 빌 에반스님께서 네. 10,000원 보내주셨고요.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보노님 감사드려요.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재즈 좋아하시나봐요. 윤상빈님께서 2,000원 형님이 또 보내주셨고 네. 로템은 방산, 재건 둘 다 하니까 좋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네. 자, 그러면 특징주 아까 갔었나? 안 갔죠. 안 특징주 갔죠? 가야죠.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금양 몽골 광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리포트가 오늘 7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뭐 확실한 건 없지만 그래도 수주 한 2조 단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하나인데 XAI 테슬라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LG 생활건강은 왠지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네. 3분기 어닝 쇼크 나왔고 좀 내용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나머지 이제 ODM 업체 쪽으로 좀 화살이
좋은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SP소프트가 MS 코파일럿 적용 가상 OS를 출시했다는 소식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도 그렇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SP소프트,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거 전부 다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BNG 스틸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에버다인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대 파견 언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사가 아주 쪼만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서 뭐 오늘 SI라든지 재건 쪽, 뭐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이마트랑 백화점 계열 분리한다고. 분리의 상승세. 네. 이것도 경영권 아주 분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분리하는 건데. 그냥. 이마트와 신세계 지배 구조를 보면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 남매입니다. 네. 각각 이마트 지분 18%, 신세계 지분 18%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다. 근데 이제 이 총괄 회장, 이명희 총괄 회장이 네.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분리해가지고 너는 백화점, 너는 마트. 이마트.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경영권 분쟁 아니에요? 이거 뭐 전혀 아니지.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전혀 완전 아니지. 그냥 분리예요? 여기는 분위기 좋아. 망쳐도 그냥 오 잘했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저 골프웨어 만들고 싶은데요. 이름은 제이릴라요. 저 어제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삐에로인가 뭐 그거 좋던데. 오 해. 다 해. 다 해요? 다 해. 다 해. 명동에 레스케이프도 적자인데 뭐 해. 돈 많은데 뭐. 이번에 화성에 그 테마파크 짓는데 진짜요? 그 파라마운트랑 근데 파라마운트가 캐나다에서 한번 하다가 망했어. 근데 이제 신세계 저기 뭐야 이마트가 정용진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화성에. 일론 머스크 화성 가니까 이제 이마트도 화성 간다. 우리도 화성에. 우리도 화성. 진짜네요? 화성 프로젝트. 화성 제목이 화성 프로젝트야. 제목이 아. 일론 머스크도 화성 프로젝트잖아.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우리도 우리 가야지. 신세계가 이게 있는데. K 화성 프로젝트다. 화성에 그러면 이제 성타와. 테슬라 오르면 신세계 올라요? 좋은데 접근? 접근 좋은데? 테슬라 오르면 신세계 오르냐. 그래서 댓글에 조롱 섞인 그런 댓글이 있었다니까요. 미국 화성에 신세계를 건설함. 한국 신세계가 화성에 뭐를 건설함. 테마파크를 가요. 테마파크. 끝내준다. 끝내준다. 네. 이래놓고 이제 경영권 막 해가지고 회사 적자 나고 개판되고 하면은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유증 때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경영을 잘못했으면 내려와. 그럼 유진 또 때리고. 응? 유증 때리고 머리 아파. 이거 저기 구조조정하고 회사 돈은 팔고. 수 유준 떼지지. CJ, CGV 봐. 그렇죠. CGV 봐봐. 영화는 영화들을 보고 티켓은 티켓 값도 올리고 유증은 유증도 다 하고. 그럼 이제 재벌편 이라니? 드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 이게 어차피 그 사람 지분 많으니까 그 사람 거잖아. 그럼 자기가 읽었는데 자식한테 물려주지 남한테 줘? 좋아. 그럼 상장을 하지 마. 상장을 하지 말라고. 그럼 IPO를 안 하면 되잖아. 자기가 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안 하잖아. 근데 상장은 다 해놓고 같이 성장해요 이래놓고 왜 경영은 지네가 잘못하고 개미들만 피해를 봐. 나 오늘 오늘 야, 오늘. 많이들 힘듭니다. 이거 나 너무, 네. 너무 발작했네. 네. 그랬나? 자, 어쨌든 다시 이마트. 특징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특징주 볼까요? 넘어가죠. 네. 특징주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코멘트 하실 거 뭘 있으시면 코멘트 할 거 있어? 특징주? 뭐 오네요? 코멘트 할 만한 오늘 게. 4시에 가자. 코멘트 할 만한 게 있어? 뉴스로 이거는 뉴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시황하다 속 터져 내가 죽겠어. 근데 오늘도 특징주 보면은 특징주. 그냥 돈을 못 번다. 못 버는 기업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요즘. 그러니까 그게 이슈야. 뭐냐면은 우리가 막 비난한 건 좋은데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언더퍼폼 할 만한 건덕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런 행태 말고도 돈도 못 벌고 있고 행사도 사실 좋지 우리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큰 거만 보고 있지만 요 조금 밑에 내려오면 오늘도 두산 퓨얼세 봐요. 그런 회사. 두산표열세. 적자전환 적자전환. 하기 전까지 누가 얘기 한마디 했나? 근데 월봉, 주봉 보라고 그런 거. 두산 밖에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사실은
우리가 큰 것만 얘기해서 조그만 중간 것들은 핑계 댈 걸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보다 20% 이상 EPS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아직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론까지 있으니까 수급마저 이러니까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지. 저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기운이 빠지게 생겼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 뉴스로 가죠. 네. 이럴 때는 열받을 때 그냥 뉴스 보고 담백하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그러게. 같아요. 욕하면 안 돼요. 이제 뉴스 보고 단백이다. 단백이라고 했어요. 가볼까요 뉴스? 네, 이거 뭐 어제 안 했던 뉴스인데 오늘도 경영권 분쟁이 좀 핫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뭐 경영권 분쟁 격화 뭐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요 내용에서 이제 끝났죠. 오늘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잘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2조 5천억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겠네. 뭐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격화 또 8%대 급등. 네, 그래서 뭐 오늘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 한미사이언스는 거의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 티웨이 쪽도 좀 움찔움찔했고, 그러니까 경영권에 약간 스토리가 있는 쪽은 전부 다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도 이게 텀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엄청 핫해지면서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럴 때, 그 다음에 또 무상증자 붐일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8대1로 하면은 뭐 7연상 연달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게 게 있거든요. 있었죠. 13대1로 하면은 맞아. 그때 상한가 진짜 개수 3개도 힘들 정도로 막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이슈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꼭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 사례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댓글에서 이제 대명선호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것도 네. 기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같이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수급 쏠릴 때 뭔가 한 입 정도는 이렇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 타자 티웨이 대명소노 그리고 저기 뭐야 한미사이언스 이쪽에 뭐 살짝 기웃기웃거려서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가야 돼요? 혹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쪽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제 손절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를 알아야죠. 이게 뭐 공개 매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지분이랑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손을 누군가한테 들어줬을 때 이제 지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애들은 별로 못 가요. 근데 이제 뭔가 진짜 막 붙어서 좀 노이즈가 세질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요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갑니다. 고려아연이 요번에 좀 그랬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를 조금은 보실 줄 알아야 돼서 나름대로 좀 뜯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대강 얘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번은 넘기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다음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 입만 전략.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게임주가 오늘 좀 움직였는데 게임주. 일단 파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내일 시프트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업데이트 통해서 만약에 일매출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또 게임주들의 훈풍이 일부 있을 겁니다. 일단 25년부터 게임 산업의 호황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개발 자체를 좀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밀렸던 것들이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열릴 거다. 아무래도 게임은 신작 게임, 그러니까 기존 게임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 우하향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게임을 계속 붙여가지고 이 박스를 계속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래 생긴 그 박스가 계속 이렇게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게임주들은 이 새로운 박스가 없으니까 기존으로 하면 당연히 게임을 하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일매출이 떨어지는 거에서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거기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스타라는 큰 이벤트도 있으니까 좀 리포트를 좀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 솔리마르님께서 NC 너무 오래 들고 가는데 빛이 보이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NC 최근에 구조조정, 네, 그쵸. 희망퇴직, 뭐 이런 이야기. 파노드나. 네. 파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NC의 벽돌을 하나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요즘은 뭐 좀 해외 쪽에서 성과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차트도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역배럴에서 정비로 바뀌고 그다음 단기 박스권 지금 뚫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런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로 뚫으면 단기 상방은 좀 열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막 40만 원 이렇게 가진 못 갈 것 같고요. 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대 후반이 아마 한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또 MMORPG 화이팅 합시다 해서 아이온2 열심히 하고 막 다 결제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상방은 제한돼 있다. 이게 NC소프트가 확실히 날리려면은 그 2004년대부터 2011년, 12년 아이온이 나와서 정말 그 와우부터 시작해서 아이온까지 휩쓸었었던 그 시기처럼 MMORPG 완전 슈퍼 붐이 나야 돼요. 그 정도 나오면은 뭐 60만 원, 7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지만 그렇게 안 가면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 30만 원 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런 게 저쪽에 근무하시거나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커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회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뭔가 정성적으로 적은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정량화가 안 되더라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좀 조용하던 게 좀 정성스럽게 적은 양질의 그런 리포트를 낸다고 진짜 하면 궁금한 게 최근에 뭐 3분기 실적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뭐 심층 탐사하듯이 좀 해서 본질적인 이야기. 그렇죠. 그런 얘기를 건드릴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면은 그 섹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적절하죠. 딱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도 뭔가 좀 꿈틀거리긴 하는데 뭐 매일매일 뭐 저 회사 보는 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게임 잘 문외 아니지만은 네. 작년 연말 올해 봄이네. 올해 봄 정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가을하고 봄 사이에 근본적으로 그 망가져서 거기도 조직적으로 이슈가 돼서 거기도 약간 엑소도스 비슷하게 작년 말에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볼 수도 있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면 그런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한번 알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오케이. 인더스트리 있으면. 지스타 언제 였다고 하셨죠? 11월 지스타. 중순인데 지스타 2024 저번에 물어본 것 같아. 지방 어디 산다고. 부산 14일부터 17일. 14일부터 17일. 네. 한 2주 남았네요. 네. 2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있을까요? 있는데 이거 트럼프 트레이드라서 넘겨도 가죠. 됩니다. 네. 트럼프고 해리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지 나발이고. 않아요? 많이 중요했으니까. 중요하죠. 누가 되면 중요하지. 좋은데. 상관 있어 우리 증시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 상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아무 상관 없다고. 해리스 대도 떨어지고 트럼프 대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선은 뭐 며칠 남았으니까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더 소화를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봐야 됩니다. 두 분 오늘의 한마디는요? 보로님부터.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그림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 소가 이렇게 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없는 거죠. 그 갑옷이 좀비 기업들. 그 가야 되는데 못 간 애들이 이렇게 이 코스피라는 이 덩어리가 못 움직이게끔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령들이거든요. 전령이 와서 이 소가 야 너 밥 와서 밥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얘가 힘날 거 아니에요. 근데 빈손이에요. 그럼 얘가 뭐 움직일 생각을 하겠어요? 뭐 무기도 없고 뭐 조폐야 일어나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지수나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무겁게 덩어리는 커져 있는데 사실 실속도 없고 맞다. 이 갑옷 있으면 뭐 합니까? 요 다리 하나 패서 부러지면은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방해만 되고 걸치적거리고 좀 뭔가 그렇다고 세 보이지만 막상 보면 이게 보면 다 메가리가 없잖아요. 다리도 얇아요 또.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령들도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좀 이런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를 움직일 만한 소식이 있는 감 이러면서 달달한 것도 좀 땡기고 해서 감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네요.
억장을 움직일 만한 소가 먹을거리, 소식이 있는감. 소식임. 갑옷을 아연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연으로. 고려아연 거죠? 저거 갑옷 재료가 원재료 고려아연 거잖아. 아연 메이드 바이 비철 코리아. 금속 재료에서 만든 거잖아. 네, 맞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고려하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 얘기할 거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김양희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제가 그거는 뒤에 할게요. 인사이트를 하고 네. 그걸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네,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Make or Break 2025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다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make or break가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뭐야? 가거나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결정이 나는 거야. 이제 이뤘다. 이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부러져서 개박살 나거나. 뭐 아니면 도. 예, 뭐 아니면 도 좋다. 뭐 표현 아니면 좋다. 좋아. 아니 똑똑해. 135야 분명히. 네. 내일 결판 난다.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삼성전자 얘기할게요. 삼성의 상승이 어저께 하이닉스의 하락으로 왔고 롱숏. 오늘은 하이닉스가 약간 반등했고 삼성은 약간 빠졌고 롱숏. 뭐 이거 하지 말고 그 한미반도체가 맞죠? 어저께 대폭 하겠다 오늘 올랐는데 또 하나 정밀 그 뭐지 인더스트리얼은 또 나갔잖아요. 자 이게 복잡하니까 해봅시다. 일단 삼성이 상승하는데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지 않으려면은 HBM의 Total Available Market 전체 마켓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 좋으면 괜찮은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하이닉스의 현재 어저께 얘기한 건데 현재 내년도 추정치에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갈 거라고 추정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삼성이 의미 있게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가 그 반비례로 떨어지는 그 충격이 얼마나 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추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기 반응은 분명히 나쁠 거예요. 어제 그제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메이크 하라는 거죠. 브레이크 시나리오는 아까 HBM의 템이 더 증가되는 건커녕 축소되는 거야. 빅테크들이 이제 앞으로 발표할 캐펙스에서 네. 저것들이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고 시장의 입맛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니까 혹이라고 내가 적었잖아요. 네. 이걸 예상해서 비중을 둬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알파벳도 원래 투자 계획 대비했을 때 줄지 않고 잘 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가 지나고 뭐가 되면서 캐펙스가 주춤하는 소식만 들리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AMD 있잖아요. AMD 주가 많이 빠졌죠. 보셨죠. 사실은 실적 부합했고 가이던스도 거의 부합한 거예요. 가이던스를 굳이 상단 하단 나눴을 때 중간 하단 값이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시장 예측보다 조금 낮다는 것 때문인데 그 약간 빌미, 더 좋지 않았다는 빌미. AI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더 많지 않았다. 사실 높였거든. AI 수요에 대해서도 35억 불, 45억 불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한 50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는데 AI 얘기입니다. 얘네 매출에 대해서. 근데 50억 불 이상 얘기 안 했네. 예상보다 더 뛰어넘지 않았네 때문에 주가가 왕창 빠진 거거든요. 주가 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보고도 굉장히 시장이 까탈스럽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HBM 수요가 이 정도 되고 유지되니까 거기서 누가 올라가면 누가 빠지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잡소리가 아니고 올라가다가 시장이 약간 그로스가 50% 하려는데 35%만 42%만 되더라도 확 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삼성이 삼성이 제대로 돼가지고 들어와 시장에. 그럼 둘이 마켓쉐어 싸움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는 같이 빠져요. 싸우고 자식과 할 거 없어. 그렇게 되면은 외사 M 이제 얘기하기 싫어서 외사 M의 그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 그 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
그래서 두 가지가 메이크 오브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삼성은 얘기 안 했고 내일 중요한 건 삼성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 중요하죠. 하이닉스 좋게 얘기했고 알파벳은 뭐 자기네들은 뭐 서비스하니까 나쁘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은 AMD가 약간 가이던스에 더 안 불렀다 그래서 빠지는 거 봤을 때 물론 오늘 본장에서는 그렇게 안 빠질 수 있지만 그런 걸 봐야 돼요. 이거 와치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 오브 브레이크. 자, 두 번째. 여기서 M은 목원입니다. 목원스탱. 목원? 목원. 목원. 목원스탱. 그래서 저는 주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53,000원, 65,000원 저번에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맞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가 제 제시에 들었다고. 뭐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이 범위를 더 넓힙니다. 메이크 오브 브레이크잖아요. 뭐 아니면 도니까. 여전히 5만 원 깨질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68,000원 갈 수도 있어요. 10% 이상. 하이닉스 그 정도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삼성보다는 그 메이크 오브 브레이크의 범위가 좀 줄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좀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두고 보면은 16만 원 갈 수도 있고요. 25만 원 갈 수 있는 게 원래 감안했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15만 원 갈 수도 있고 27만 원 될 수도 있어요. 15만 원 드레스는 뭐냐면 삼성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빨리. 내년 1분기 정도에. 그러면서 시장이 템이 증가가 안 되고 약간 주는 거야. 그럼 15만 원 갑니다. 네. 거꾸로 시장은 계속 좋은데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까지 안 들어온다 하면은 주가는 정고점을 칠 수도 있어요.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시장의 25% 차지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분위기를 업할 수도 있고 다운할 수도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쉬고 가죠. 짱구미소님께서 네. 이왕 저렇게 할 거면 4만 원에서 8만 원 시원하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 마음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김장현 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안 좋거나 혹은 완전히 조금 좋구나. 방어할 수 있어서 반등할 수 있을 정도로의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레인지를 넓힌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맞죠? 네. 네.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30분 얘기할 수 있는데 듣기 싫을 테니까 그렇게 대충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요. 필요하시면 다 얘기하시고요. 계산하셔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디테일에 들어갑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음.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형으로 조건부 승인 났다. 이게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12단이 통과됐을 수도 있고 조건부 판매를 시작한 때인데 또다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첫 단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UBS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디지타임즈 나오고 직후 거의 비슷할 때 어저께? 하여튼 나온 얘기인데 UBS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이 HBM3E의 8단이 아니고 12단이 통과된 것 같다고 리포트를 적었어요. 다시 그 부분만 다시요? UBS는 UBS가 제가 원문을 본 거 아니고 한국에서 기사들이 뭐 한국경제 포함해서 막 의논을 했거든요. 제가 엊그제 물어본 거. 네네네. 근데 그게 8단 디지타임즈는 HBM만 얘기했고 네. 여기서는 12단이 통과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원래 디지타임즈에서 그 썰이 나왔을 그건 때는 조건부 승인이었고. 그럼 디테일이 없었어. 디테일 없었지. 근데 이 UBS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대. 네. 그거를 지금 한국어로 해서 들어보니까 12단? 네. 와, 원래 12단을 계획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12단이 통과된 게 맞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7만 원대 갑니다. 혹시 바로 못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그지 같아갖고 아까 말한 68,000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안 들으면 무슨 개소리가 그러지. 그러면 12단 그렇다 하더라도 12단 공급 순서는 이게 통과되던 순서는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예요. 그렇겠죠? 근데 물량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될 수 있죠. 마이크론은 생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가장 수혜준지 아세요? 누구예요? 엔비디아예요. 그렇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AMD예요. 생산이 잘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하는 거네. 근데 어쨌든 간에 12단이 된다는 거는 굉장한 뉴스잖아요. 그쵸. 근데 또 다른 뉴스가 나온 거는 원래 조건부고 그거는 8단이었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그저께 아침까지는. 그저께 끝나기 전까지는 8단 정도야. 왜? 8단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8단은 삼성 거도 한번 써주자. 12단은 내년도 한 2분기, 내년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채용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공급하더라도 실제 그 12단에 채용돼서 나오는 제품은 빠르면 2월인데 보통 3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11월, 12월에 공급한다 그러고 마이크로는 내년 1, 2월에 공급한다 그러는데 삼성은 로드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끼어들게 됐을 경우에 저기 어렵다 그래서 12단은 제껴놓고 8단은 돼 있으니까 8단은 공급한다는 거야.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조건부로. 근데 조건부가 뭐냐면은 니거 가져 써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근데 가서 문제 생기면은 너네 돈 다 물어주고 가져가야 된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12단이 아니고 8단에 서면 그러면 5만 원 깨집니다. 5만 원이 깨질까요? 깨질 수 있죠. 아니, 5만 원 깨지는 게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왜 5만 5천 원까지 빠졌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저도 말도 안 되는 수까지 빠졌다는데 지금 올해 북밸류가 5만 6천 원이고요. 올해 북밸류. 내년도 적자 안 나지 당연히. 예, 근데 옛날에 적자 날 때라고 생각해서 5만 6천 원 북밸류를 그걸 깬 거예요. 청산가치.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10조 아니더라도 7조, 8조만 나더라도 5만 6천 원에 6만 원, 5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5만 6천 원, 6만 천 원인데,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예전에 적자 난 거랑 비슷하게 회사를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0.85인가 0.8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85하고 0.87을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그게 5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그렇지. 좋게 센티적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아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5만 8천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기억나죠? 왜? 외국인이 7만 3천 원을 걸어놓고 손절매 못한 물량이 아직 1,300만 개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려면은 5만 8천 원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참하게 깨져버리면 저번처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빌미는 이런 게 조건부 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깨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지. 물론 상식적으로는 아니면 상황적으로는 지금 확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제가 5만 원, 7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근데 혹시 UBS가 딱 얘기했는데 그럼 UBS 말을 믿었으면 오늘도 사고 난리 쳐야 될 거예요, 외국인이. 근데 왜 안 믿냐면 UBS의 저기 크레딧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왜 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지금 투자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면은 밑에 거 퍼갖고 바로 7만 원 가는 거고. 그러면 아까 삼성하이닉스 복잡해지는 거라고.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진짜 더. 마지막으로 네. 1분 정도 네,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듣지 못할 테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건 원비 공정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제대로 된 제품 나오는 건 내년 하반기입니다. 원비면 몇 나노 정도예요? 14나노인가? 하여튼 원비. 근데 삼성이 원비 나노를 잘 못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 시간 걸린다는 게 내년도 하반기예요. 누구는 내년도 4분기라가 누구는 여름쯤에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나오는 건 조건부로 나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단이 통과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래도 UBS가 헛소리한 건가? 라고 지금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짧게만. 딱 얘기할게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승부 거는 건 HBM3가 아니고 HBM4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앞에 그 공정부터 다시 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건드리냐면 자기 혼자 건드리는 게 아니고 전공정에 후공정 어셈블리 패키지 말고 전공정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많은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이걸 다 뒤집어 까야 돼. 4를 그럼 처음부터 그걸 다시 해야 된다? 처음에 다니까 그런 장비 업체들 하나하나 다시 선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려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준비해서 하면은 내후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액티비티 어떤 장비 업체들은 새롭게 전공할 것이냐는 것이 빠르면 아마 올해 말 내년도 1분기 사이에 관련 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삼성전자가 진짜 내일 나와서 무슨 얘기 하는데 HBM4에 대해서 진심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이다 하면은 지금 이거 앞에 거 얘기하지 말고 뒤에 거를 본다면 HBM4에 관련되는 걸로 장비 업체들을 12월에서 1월. 왜 12월 했냐면 3분기 실적까지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거부터 준비에 들어가면 돼요. 거기 관련되는 건 이 한미반도체가 아니고 뭐 세정 장비, 측정 장비, 아니면 레이저 커팅 장비, 그 다음에 플라즈마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10시. 내일. 확정 실적과 여러 가지 분별. 커멘트들 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이렇게 삼전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시간을 써봤고요. 네. 내일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당연하죠. 야, 진짜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냐.
알겠습니다. 아까 민트한테 제가 너무 뭐라고 했다고. 저한테요? 네.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아까 막 그 미국 대선 얘기할 때. 아이, 그건 국장이니까. 네, 아니, 그래서 아니. 민트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 이거 우리 이거 해야 되네. 아, 이거 맞나? 맞네요. 맞나? 오늘 하나만 팬다. 맞습니다. 세 가지 한 게 있는 거야. 가장 크고 어. 가장 좋은 대원제약에서 여러분들 몸 건강 챙기시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성분도 가격도 모두 챙긴 대원 헬스랩 건강의 진정한 프로가 되어보시고 싶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오늘도 멀티비타민을 가장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맞나요? 맞아요. 원데이 멀티팩 요거 네. 큰 건데요. 여기 밑에 보이는 거. 요거 조그맣게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데 대원제약의 장점 1. 네. 약을 작게 잘 만든다. 아, 꿀꺽하기 쉽게. 꿀꺽해서 알약 못 먹는 분들도 먹을 수 있게 약을 잘 만든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원료를 좋은 거 쓴다. 영국산 비타민 C, 스위스산 비타민 D. 이렇게 쓰고. 네. 그다음 세 번째, 그렇다. 뭐 있어? 큰 대. 넘버 넘버 원. 원. 끝. 빨리 사. 다 있잖아. 루테인 있고 뭐 전류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분. 밀크시슬 뭐 이거 네. 하나 있으면 여러분 건강이 하나쯤은 이렇게 다 챙겨야죠. 그래서 클릭하셔서.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모든 그런 에너지들을 한 방에 알약 하나로 이렇게 딱. 오늘은 그거 딱 사면 하니까요. 되겠다. 어떤 거요? 여기 혈압약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고려아연 주가랑 그 종토방 한번 보시고 혈압약 한번 드시면 여기 있다. 혈압 케어 앤 코엔자임 Q10. 요거. 코엔자임. 고려아연으로 올라간 혈압 코엔자임으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네. 68%까지 할인한다고 정계보다는 하니까요. 그쪽으로 나갈 링크 것 같아, 눌러주세요. 야, 이거 국장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돈 잃고 약 먹고 건강 잃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 고정 댓글에 링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8 5분 남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해보자.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칼칼칼.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종목은 에코프로 HN이고요. 평단은 44,000원, 보유비중 10%입니다. 주린이 시절에 어쩌다 보니 상장할 때쯤에 이 주식을 샀는데 상장일에 몇백 프로 올랐다가 다시 훅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진짜 초초초 주린이 시절 고점에 올려서 마음고생하다가 물 타다 보니 이 가격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곤두박질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증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 종목 빠르게 알아보면요. 먼저 실적인데요. 실적 조금 크게 보면은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마이너스 17% 감소했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년 대비 97%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뭐 앞으로 판가는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도 덧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리포트 살펴봤더니 다음 장인데요. 21년에 진짜 ESG에 딱 맞는 기업이 입성을 했다. 요거 하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쯤이었나요? 8, 9월쯤에 코스닥 밸류업 반전 드라마가 써졌다 하면서 코스닥 밸류업 지수에 요게 딱 들어가면서 한 4일간 2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괜찮나 싶었지만 10월 10일에 공시가 떴습니다. 유상증자. 그 이후에 차트 보시면은 다시금 쭉 하락하다가 지금 살짝 하락을 멈춘 상황인데요. 근데 찾아봤더니 에코프로도 자사주 매각으로 요 에코프로 HN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의 결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에이코 프로 만니 HN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에코 프로 HN을 에이코 프로 맞냐? 에이치. 에이, 이게 다 음율이 있는 거네. 다 있어요. 에이코 프로 맞냐? 에이치. 고맙다, 고마워. 너무 잘한다. 나 진짜 고마워요. 잘해줬다. 아유, 너무- 내가 좀 미안해서. 아유, 고마워요.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또 코멘 들어올게요. 하버로님. 아이고 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내라. 네. 왜요?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증 뭐 12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공시 해석 잘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업들은 걸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만큼의 일확천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요 12만 원 갔을 때는 에코프로 그때 150만 원 갈 때 그때거든요.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이내로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차전 쪽으로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뭐 테슬라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글쎄요.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얘네가 뭐 지금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피크 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요 장단입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으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거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산업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옮겨 나가시는 게 그래도 향후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된 부분에서는 다른 걸로 넘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하 동문입니다. 뭐 이하 더 붙일 동문?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마이너스 몇 %였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일단은 뭐 한번 정리를 확인해 볼게요.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3프로 머니 채널, 유튜브 채널에 저희 클로징벨 다시 보기가 올라가고 거기에 댓글로 여러 가지 사연들과 코멘트들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뉴스룸 팀에서 아마 고려아연 유증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래서 유증해서 누가 유리해지고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거를 이해관계를 네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뉴스룸 아마도 준비를 하셨을 것 자세하게. 같고, 네,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마감 시황을 매일 전해드리는, 개장 시황을 매일 전해드리는 저희의 입장으로서 네. 죄송하고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법을 찾아서 같이 파이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테니까요.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더 건강한 국장이 되기를, 정상화 되기를 바라면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건강 잃으시면 네. 본인만 손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 대원 헬스랩 챙겨보시고, 자, 내일은 좀 더 재밌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아쉽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프닝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